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끝날 때 말씀드렸듯 오늘부터는 도형의 닮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원을 들어가고요. 그 첫 시간으로 바로 닮은 도형과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닮았다. 뭐 아빠랑 엄마랑 난 골고루 닮았어. 뭐 이런 닮음이 아니겠죠, 수학에서는. 예, 그럼 정확하게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닮은 도형의 뜻을 살펴보겠죠, 당연히. 그리고 닮은 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 바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중1 과정에서의 합동 조건이 있었죠. 그것과 조금 비슷한데요. 용어만 비슷해요. 알파벳들만 비슷하고 내용은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한 손이었다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들 좀 공식도 4가지가 나오는데 암기도 해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왜 그런 공식이 나오는지도 간단하게 몇 가지는 공식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조금 어렵다라는 거 감안하면서 여러분들 집중 부탁드리고요. 칠판으로 가서 개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닮은 도형.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사실 뭐 영어를 잘하게 생겼나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보통 그런 얘기 있죠. 영어는 왜 웃으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끝난다 그러고요. 독일어 같은 경우는 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문법이. 그래서 울면서 시작해서 또 웃으면서 끝난대요. 예외는 그닥 없나 봐요. 영어는 배웠는데 예외가 좀 많고 독일어는 막 굉장히 하나하나 복잡한데 과정 문법을 배우고 나면 예외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깔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형의 닮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해서 좀 눈물을 찔끔 흘리다 끝납니다. 예, 펑펑 울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갈 거기 때문에 같이 첫 번째 내용 도형의 닮음. 그러니까 웃으면서 볼 내용이네요. 쉽습니다. 처음이라. 자, 닮음이라는 것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 얘기를 좀 쉽게 풀면 요걸 좀 키웠어요. 쫙 키워서 요거에다 딱 겹쳐봤더니 하나로 완전히 포개어져. 그게 이제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한마디로 크기는 달라. 근데 모양이 똑같아. 이러면 우리가 닮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크기도 같고 모양도 똑같은 합동은 닮음이 아니냐? 합동 또한 닮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합동 또한 닮음의 일부분이에요. 아셨죠? 아주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 외에 닮음이 이만큼이 있는 겁니다. 자, 닮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것을 닮음이라고 하고 두 도형을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 이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닮은 도형이라는 건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 뭐 이거 둘 사이를 우리는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세 번째, 이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두 도형이 닮음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각도 같을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그리고 뭐 요각하고 뭐로 표현해 볼까요? 요각이 이렇게 똑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이 있습니다. 자, 각 A에 대응하는 각은 각 D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각 B에 대응하는 각은 각 E. 뭐 각 C는 당연히 각 F랑 대응하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 A에 대응하는 점이라고 하면 꼭지점 D, 점 B에 대응하는 점은 점 E.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A, B에 대응하는 변, 그러면 선분 DE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분 AC에 대응하는 변은 선분 DF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세 번째 기호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입니다. 이거 뭐죠? 한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굳이 한글을 공부하지 못했다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다면 ABC와 DEF가 닮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로 약속을 했죠. 바로 어떻게 약속했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라는 것을 S자를 옆으로 이렇게 눕힌 모양으로
약속을 했어요. 아, 닮음이 영어로 S로 시작하나 보다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직접 찾아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삼각형 ABC와 DF가 닮음이다.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오늘 조금 전에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왜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와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대로 확대해서 이렇게 삼각형, 여기 X 표시, 여기 점 표시, DF, DEF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 선생님 왜요? 여기서 그렇게 썼잖아요. 요건 아니란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닮음을 앞으로 써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응점을 반드시 맞추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A, B, C 순으로 썼어요. A가 지금 여기 점으로 표현된 각이죠. 그럼 여기서 점으로 표현된 각은 F네요. 그러니까 삼각형 F를 제일 먼저 써야 돼요. A가 제일 먼저 왔듯 F를 제일 먼저 쓰고 B 두 번째 왔죠? B가 직각이네요. 그럼 여기서 직각인 건 D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C는 이 X 표시된 각이죠? X 표시된 각 2죠. F, D, 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이해되시나요? 이걸 잘 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낍니다. 이 파트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닮은 기호를 쓸 때는 대응점을 맞춰 써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닮음일 때 두 도형의 성질은 뭐냐면요. 닮음일 때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합니다. 길이가 일정한 게 아니죠. 커졌으니까 또는 줄어들었으니까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응하는 각의 크기의 비가 아니라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확대 또는 축소했으니까 모양이 변하면 안 돼요. 각의 크기가 변하면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길이가 바뀌면 똑같이 커지고 작아지는 건 모양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각이 변하면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각의 크기는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길이의 비가 일정한 거고 각의 크기는 각의 크기의 비가 아니라 그냥 각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닮은 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응하는 두 변, 대응변이 있었죠. 대응하는 두 변에 바로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 선생님이 여기 밑줄 친 이유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닮은 비라는 건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가 하나 있고 요걸 갖다 그대로 키운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두 직육면체끼리 닮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요거랑 요거의 비랑 요렇게 둘의 비. 요게 예를 들어 1.5배 됐다면 요 길이도 1.5배. 뭐 요 길이도 똑같이 1.5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면이 다각형이잖아요. 이 각 면 길이도 서로 닮은 도형이어야 된다라는 거. 되셨죠? 마지막 세 번째.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비 또한 대응하는 모서리. 어쨌든 요 변이잖아요. 그죠?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다. 이 내용을 왜 강조하냐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넓이 비와 부피의 비를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있는데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라는 걸 이용해서 넓이와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길이의 비라는 것에 선생님이 길이 요거에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방점을 찍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뭐 내용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중1 과정에서의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이었습니다. 닮음도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봤더니 원래는 그럼 뭐여야 되냐면 각 A랑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이 두 도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A랑 D랑 같고 B랑 E랑 같고 C랑 F랑 같고 그죠? 방금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각의 크기는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고 예를 들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 예를 들어 요 길이 4, 5, 6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길이가 4, 5, 6이고 이 길이가 8, 10, 12 이렇게 있다면 요 변 2배 됐고 요 변 2배 됐고 요 변 2배 됐으니까 닮음입니다. 자, 총 6개의 요소가 있잖아요. 삼각형에 각 3개, 변 3개가 있는데 각 3개는 모두 다 똑같고 변 3개의 길이의 비가 모두 다 똑같으면 당연히 닮음이에요. 맞죠? 근데 이 중에 최소한 몇 개만 있더라도 닮음이 된다라는 게 바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SSS 닮음 알고 있습니다. S는 우리가 변의 길이, 변을 얘기하니까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만 같아도 각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만 같으면 닮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대 A'과 B 대 B'과 C 대 C' 이렇게 길이의 비가 같으면 굳이 각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건 저절로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SSS 닮음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닮음도 SAS 닮음이 있습니다. 자, SAS 닮음이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합동에서도 요게 제일 중요했었는데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 C 대 C'과 A 대 A'이 같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의 비는 당연히 같아질 거란 얘기예요. 요 세 가지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닮음 조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닮음 조건이 조금 달라요. 합동은 선생님 ASA 합동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AA네요. 두 개네. AAA도 아니고 딱 두 개만 있네. AA. 그죠? 우리는 닮음은 모양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굳이 변의 길이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두 각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면 어차피 180에서 파란 거 빨간 거 뺀 게 A죠. 마찬가지로 180에서 파란 거 빨간 각 뺀 게 A'이죠. 그럼 당연히 똑같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세 각이 각각 대응각이 똑같으니까 그 얘기는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크기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닮음은 어차피 확대 또는 축소한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닮음이 되겠죠. 변의 길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왜 AAA로 쓰지 않고 A 두 개만 쓰느냐? 항상 최소한의 조건이라 그랬어요. 두 각만 같아도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같아지기 때문에 AAA라 하지 않고 그냥 AA 닮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 살펴봤어요. 막상 그림을 봤을 땐 두 개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전혀 어렵게 안 느껴지죠? 뭐야, 합동하고 비슷하네. 이럴 수 있을 텐데. 맞죠? 이럴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서는 요거 그림이 서로 붙어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일부분에 껴 있고. 이제 그래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 4가지를 여러분들께 결과 정리를 해드리고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자, 그리고 언제나 이 그림인데 각 A에서 직각에서 B변에 수선을 긋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 그림 선생님이 오늘 몇 번을 그렸다 지웠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하나쯤 더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보겠습니다. 결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요 그림에서 삼각형이 총 몇 개가 보입니까? 3개가 보이죠. 제일 작은 거, 중간 사이즈, 제일 큰 거. 맞나요? 근데 이 3개의 삼각형은 모두 다 닮음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스토리가.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요각의 크기를 x도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각을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죠. 그죠? 요게 180도. 그러니까 180에서 90하고 x 뺀 게 이 각이에요. 180에서 90도도 빼주고 x도도 빼준 게 바로 요각이라고요. 그러니까 90-x 이렇게 되겠죠. 요각이 90-x도가 될 겁니다. 돗잔 따라 안 붙이고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삼각형 한번 볼까요? 이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x도고 90도면 여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90-x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또 요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요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고 봤더니 쉽게 그냥 요 자체만 보면 90도에서 90-x를 뺀 게 연두색이에요. 다시 한번 직각에서 주황색 빼준 게 연두색이에요. 90도에서 여기다 써볼게요. 90-x를 빼주면 돼요. 하고 봤더니 이렇게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니까 요각이 x도가 되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제일 작은 삼각형이 내용이 x와 90-x가 90으로 돼 있어요. 그죠? 살펴봤더니 요것도 x와 90-x가 90으로 돼 있어요. 제일 큰 것도 x와 90-x와 9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삼각형은 모두 다 AA 닮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결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야구 경기 혹시 요게 얘가 딱 맞진 않겠지만 그냥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건데 야구 경기에 보면 여러분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뭐 1루, 2루, 3루 있고 여기 홈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포수도 있고 여기 타자도 있고 투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 베이스에 두 명이 서 있나요? 윷놀이처럼 뭐 두 명이 서 있다 안타 치면 둘이 같이 뛰나? 아니죠. 한 베이스에 한 명씩밖에 못 서 있습니다. 맞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갈 거냐? 공식 첫 번째. A, B의 제곱은 이렇게 했어요. A, B의 제곱. 그럼 1루 두 명이 왔어. 그죠? 그럼 여기서 살짝 바꿔서 두 명이 다 가자는 얘기야. 한 명도 남아있지 말고.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가까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게 있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공식입니다. A, B의 제곱은 뭐가 된다? BH 곱하기 BC가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은 뭐 이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선생님이 일루 뛰어갈래요. 일루 두 명이 뛰어왔어요. 그럼 AC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두 명이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 이동! CH 곱하기 너 멀리 가! CB. 됐나요? AC의 제곱은 뭐 곱하기보다 CH 곱하기 CB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공식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겠구나. 느낌 들죠?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공식은 뭐냐? 여기서 일루 두 명을 보내봤어요. AH의 제곱. 언제나 공식이다. 이 직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AH의 제곱. 일루 두 명을 보냈으면 너희 둘도 여기서 딴 데로 가야 돼. 둘이 어떻게 갈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야 되겠죠? HB 곱하기 HC.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세 가지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네 가지는 참고로 닮음을 이용해서 나온 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내가 AB를 밑변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직각인 게 AC죠. 그러니까 AB 곱하기 AC의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요 변을 밑변으로 생각하면 이 변이 높이잖아. 그죠? 그 삼각형 넓이는 밑변 높이 2분의 1. AH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넓이야. 근데 이 둘은 어차피 같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 두 배만 해주면 이렇게 둘이 지어져서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소공식이라고 불러요. 소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 이렇게 했죠? 한글로 소예요. 소. AB 곱하기 AC 쉬우시죠? AH 곱하기 BC 5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식을 네 가지를 일단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다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요게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외우라고 하니까 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 뛰어가면 가까이 한 번, 멀리 한 번. 외웠습니다. 근데 저게 왜 성립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되겠죠. 왜 성립하냐면 자, 세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요각을 한번 점으로 표현해보고 요각을 X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각이 X고 이 각이 점인 것까지는 됐을 겁니다. 자, 두 삼각형의 닮음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삼각형 ABH하고 삼각형 제일 큰 쪽에서 한번 대응점 맞춰볼게요. 그래서 대응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삼각형 ABH에서 제일 작은 각, 두 번째로 큰 각 90도 이 순으로 썼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점 X 90도 순. 그럼 제일 큰 삼각형에서 점 X 90도 순으로 써보면 CBA입니다. 삼각형 CBA가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삼각형이 닮음일 때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AB에 대응하는 변이 누굽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제일 긴 빗변에 대응하는 게 큰 삼각형에서는 CB가 되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그림에서 찾아도 되지만 A, B에 대응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니까 CB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 써줘도 돼요. 가장 긴 변 길이의 비랑 이번에는 가장 짧은 변 길이의 비를 써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게 BH죠. X 90도 순서대로 써볼게요. BH. 그럼 BH에 대응하는 변은 누굴까요? BH에 대응하는 변은 BA겠죠. 이게 당연히 성립해야 돼요. 닮음의 성질입니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야 돼요. 가장 긴 변 길이의 비와 가장 짧은 변 길이의 비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외항의 곱을 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AB 곱하기 BA라는 건 어차피 선분이라 똑같으니까 AB 제곱이 될 테고 요 둘을 곱해보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요거 먼저 써볼까요? BH 곱하기 C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공식 요거 BC나 CB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유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공식은 요 삼각형과 전체의 닮음을 볼 거고요. 세 번째 공식은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에 있는 닮음을 이용해서 공식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다 직접 이렇게 막 판서를 많이 하지 않고 보통 개념을 붙여서 오는데 이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과정을 이해했으면 싶어서 선생님이 직접 판서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직접 하는 연습을 해야 이 도형 파트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도형의 닮음의 성질, 뜻 이런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의 공식 네 가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학습 문제서부터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닮음인 삼각형을 찾고 사용된 삼각형의 닮음 조건했습니다. 6개가 있으니까 대충 2개씩 짝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1번 보면 세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세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는 걸 찾아보면 여기 보이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둘이 무조건 닮음이 아니라 진짜 닮음이 되나를 봐야 돼요. 진짜 닮음이 되나를 본다라는 건 모름이 아니야. 세 변이 다 나와 있으니 가장 짧은 변 길이의 비와 3대 4.5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변 4대 6이랑 그 다음에 5대 7.5가 같은지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5대 7.5 이렇게 세 개가 같으면 그러면 SSS 닮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요 셋을 우리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셋 다 2대 3이 될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10배 보면 30대 45니까 다시 15로 나누면 2대 3. 요거 2로 나누면 2대 3. 요거 2배 해볼까요? 2배 보면 10대 15죠. 그러니까 또 2대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이 모두 같기 때문에 결국 1번과 5번이 뭐가 된다? SSS 닮음이 된다. 닮음은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와 닮음인 거 찾아볼게요. 두 변 나와 있고 사이에 끼인 각이 55도인 거. 두 변 나와 있고 끼인 각이 55도인 건 이 그림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둘이 닮음이 되나? 어떻게 보면 됩니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 3대 4.5랑 그 다음에 5대 7.5가 같은지를 볼 거예요. 근데 이 둘 또한 3대 4.5라는 것은 2대 3이고요. 5대 7.5도 2대 3이니까 같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사이에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결국 2번과 3번은 무슨 닮음이 된다? SAS 닮음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AA겠네요. 두 각만 나와 있는 거 아주 쉽게 보이네요. 55도, 40도. 보통 요각을 알려주고 요게 안 나와 있더라도 나머지 한 각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각이 예를 들어 85도고 요각이 안 나와 있어. 그래도 우리는 요거 더하면 140이니까 180에서 140 빼서 40도가 됨을 알 수 있다면 충분히 두 내각이 같다. 결국 4번과 6번이 무슨 닮음이 된다? AA 닮음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가볼 텐데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 자, 공식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금방 암기됐나 하고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AB 제곱은 BH 곱하기 뭘까? AB 제곱. 일로 두 번 왔네. 그럼 여기서 두 번 가야 돼요. BH 곱하기 HC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됐나요? 일로 두 번 왔으면 여기서 두 번 가야 돼요. BH 곱하기 BC다. BH 곱하기 BC.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공식 정리 부탁드릴게요. AC의 제곱 이쪽으로 두 번 왔네. 그럼 여기서 두 번 가야 돼요. CH 곱하기 CB다. 또는 뭐 BC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세 번째 AH의 제곱. 가운데로 두 번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양쪽으로 가야죠. HB 곱하기 즉 BH 곱하기 여기서는 그럼 CH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공식 세 가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길이를 구해볼 텐데요.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림이 이제 돌아가 있어요. 그죠? 항상 직각이 위에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네요. 하지만 모든 공식이 직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요게 x야. 그럼 요 길이의 뭐를 했죠? 우리는 제곱은 x의 제곱은 여기서 두 번 갔으니까 2 곱하기 6이 아닙니다. 2 곱하기 8이다. 2 곱하기 8은 16이죠. 자, 얼마의 제곱이 16입니까? 4의 제곱이 1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건 그림이 원래 공식에 있는 그림처럼 똑바로 있네요. 자, 그러면 직각에서부터 언제나 출발해서 3의 제곱은 가까이 한번 1 곱하기니까 생략하고 1 플러스 x 이렇게 가면 되겠죠. 결국 1 플러스 x가 9니까 x의 값은 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 번째 문제는 공식에서도 세 번째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로 두 번 내려온 길이 6의 제곱은 양쪽으로 가자. 4 곱하기 x다.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4, 9, 36이죠. 6의 제곱 36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관련돼서 첫 번째 문제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는 요거보다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함께 실전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사각형 ABCD와 EFGH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HGFE 왜 이렇게 썼을까요? 불편하게. 대응점 맞춰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A에 대응하는 점이 H란 얘기예요. 두 번째 B에 대응하는 점이 G란 얘기예요.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C에 대응하는 점이 F란 얘기고 마지막으로 D에 대응하는 점이 E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미리 아래 선택지 보기 전에 E에 대응하는 점이 D잖아요. 그러니까 각도 같을 거야. 그죠? 2에 대응하는 각이 D니까 대응하는 각은 같다 그랬고요. A에 대응하는 각이 H였으니까 A가 120도면 요 각도 120도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러면 요 각 70도 G에 대응하는 건 두 번째 B잖아요. 요 각도 70도구나. 그럼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니까 360도에서 이렇게 더하면 현재 190이죠. 190에다 90도에서 280, 360에서 280 빼니까 요 각이 80도구나. 이렇게 한번 각을 미리 한번 쫙 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에 대응하는 변이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AB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가 HG죠. 이렇게 대응변인 거예요.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봤더니 4하고 6. 그러면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라 그랬으니까 4대 6이니까 닮은 비가 2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BC에 대응하는 변이 GF니까 6하고
요 녀석 GF 6대 GF도 2대 3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요 길이가 9cm여야 6대 9가 2대 3이 된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우리가 구해놓을 수 있을 거고요. 요 길이 DC에 대응하는 변이 EF죠. 아, 그러면 5대 EF가 요거는 암산 어렵죠? 자, 5대 EF가 2대 3이에요. 요거 풀어보면 아, 이 EF가 5, 3, 15니까 EF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5cm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구해놓고 그리고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대 3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EF의 길이 2분의 15이다. 맞고요. 3번 각 D 90도, D 90도인 거 맞고요. FG가 9cm래요. FG 9cm 맞습니다. 각 F의 크기는 70도가 아니라 80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필수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선생님이 앞에 개념 설명을 할 때에는 두 개의 삼각형이 항상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SSS와 SAS와 AA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문제에서는 그림이 붙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와,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서 쭉 하나를 그었어요. 근데 이걸 쭉을 어떻게 그었냐면 이 각 B의 크기와 같게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그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림은 일단 해결이 됐을 거고 AD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삼각형이 전체 큰 거, 위쪽에 작은 거, 밑에 작은 거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이 중에 누구랑 누구랑 닮음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큰 삼각형과 요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 ACD가 닮음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일단 이 주황색 작은 삼각형의 한 내각과 가장 큰 삼각형의 한 내각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각 A는 공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삼각형에서 한 내각이면서 큰 삼각형에서의 한 내각이니까 공통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그 각의 크기가 같아서 결국 우리가 이 주황색 삼각형도 점과 요 표시 두 개로 된 거, 큰 삼각형도 점과 요 표시.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겠구나. 그걸 갖다가 기호로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CD와 누가 닮음이냐? 무조건 ABC하고 쓰진 않을 거예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ACD라는 것은 점, 요 표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도 점, 요 표시 아무것도 없는 거 순으로 써야죠. ABC. 아, 그래서 ABC가 되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볼 텐데 AD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 길이. 그럼 AD의 대응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요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 구하래. 그럼 그거의 대응변은 제일 큰 삼각형에서 짧은 변 6이네. 이렇게 써도 되지만 AD 첫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하면 AC가 대응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과정이니까 이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AD 대 AC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는 아는 거를 써야지 요걸 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AC의 대응변이 AB야.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서 봤더니 AC는 나와 있고 근데 AB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바로 요걸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AC 대 AB와 같아야 돼. 이렇게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길이를 실제로 써보겠습니다. AD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AC의 길이는 6, AC의 길이는 다시 6이었고요. AB의 길이는 지금 9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외양의 곱, 9 곱하기 AD가 내양의 곱 6, 6에 36이니까 여기서 AD의 길이는 4가 된다. 단위까지 붙여주시면 이렇게 우리는 필수 2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닮음을 갖다 찾는 것, 닮음인 이유, 닮음 조건이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맞추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값을 구하는 것. 요게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응용 3번 문제 가볼 텐데요. 많은 문제를 다뤄드리면 이제 단계별로 차례차례 갈 텐데 바로 한 방에 좀 문제가 어려워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점 M이
삼각형에서 BC의 중점이래요. 자, 여기서 우리 개념 바로 갈게요. 무슨 개념? 바로 외심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 위에 있죠? 결국 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결국 지름이 10이에요. 그럼 반지름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도 5니까 요 길이는 3이 돼야 되겠죠? 반지름이 5니까 요 길이도 5일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직각삼각형에서의 공식 AD의 제곱은 누구 곱하기 누구? 8 곱하기 2니까 16이 돼서 결국 우리가 AD의 길이는 4가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 ADM만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냐면요, D2의 길이에요. 그럼 오늘 소공식 한 번은 나와야 되겠죠. 바로 누구? 3 곱하기 4를 밑변과 높이로 보고 구한 넓이나 5 곱하기 D2 이걸 밑변과 높이로 보고 구한 넓이나 서로 같아야 돼요. 2분의 1 어차피 양쪽에서 없어지죠. 결국 여기서 D2의 길이는 5분의 1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단위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로 여러분들 고난도 4번 문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이 접기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삼각형에서 D2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A가 BC 위에 오도록 했는데 A2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X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접었잖아요. 그럼 요 길이도 그대로 접혀서 왔을 테니까 X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15였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15에서 8 빼니까 7. 요 길이가 7이면 요 길이가 똑같이 7로 올 테고, 15에서 5 빼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15에서 5 빼면 결국 요 길이는 1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이는 분홍색 삼각형과 여기 보이는 노란색 삼각형 둘은 닮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각 60도로 똑같고요. 요각을 점, 요각을 X라고 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요각이 60도잖아요. 그러면 180에서 X하고 60도 뺀 게 이거예요. 자, 요 삼각형에서 점이라는 게 180도에서 X 표시하고 요각을 뺀 거죠, 60도를.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돼요. 한마디로 점 X 60도가 180도, 점 X 60도가 180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각은 X로 표현되니까 두 삼각형 닮음을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2에 대응하는 변을 보면 점과 X에 대응하는 거니까 점 X에 대응하는 건 7이죠. 그리고 10에 대응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점과 60도 사이는 8이죠. 이 길이의 B가 성립해야 되니까 8 2F가 70이다. 여기서 2F는 8분의 70, 4분의 35cm가 된다. 여기까지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삼각형의 닮음 조건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 공식 반드시 암기 부탁드립니다.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었죠. 여러분들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세 개의 닮음 조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있었습니다. 자, 세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지금 보이는 공식 세 가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넓이를 이용한 공식이 있었죠. 선생님이 소공식이라고 불렀던 그 공식까지 네 가지 공식 유도 과정도 반드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